가끔 TV에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는요, 서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권위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서열이 사람보다 높아서 여러분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이러한 상태이니까 복종 훈련 등을 통해서 사람의 서열이 강아지보다 더 높음을 확인시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공격성이요, 단순히 서열의 문제 때문일까요? 복종 훈련을 하면은요, 강아지가 자신의 서열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요즘도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 사람과 강아지의 서열과 또 복종 훈련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정말 강아지는요, 서열 때문에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무시하거나 혹은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 강아지는요, 사람과 서열 자체를 구분이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동물 TV 프로나요, 인터넷의 블로그 등을 보면은요, 사람과 강아지와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을, 특히 강아지의 공격성과 관련된 부분을요, 서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과 강아지는요, 서열이 없습니다. 강아지는요, 자신이 사람과 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요, 10마리가 있다면요, 10마리가 서열을 정합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던 습성상 생존을 위해 협동하여 무언가를 이루려면은요, 서열이 존재해야 사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요, 강아지들도 사람은 자신과 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커다란 강아지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아지는요, 사람을 두고 서열을 다투지는 않는 것입니다. 서열이란 것은요, 동일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형성되는 무언의 약속인데요, 강아지와 사람은요, 생활하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 그리고 경쟁해야 될 리소스가 전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험적으로도요,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종이 다르고 밥그릇이나 잠자리 혹은 암컷 강아지나 주인의 사랑 등의 리소스를 놓고도 경쟁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대 동물 행동학의 정론입니다. 여러분과 강아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서열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강아지 중에서도 아주 간혹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자신과 사람을 구분을 못한다면요, 그렇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강아지는요, 사람과 서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권위를 보여주면은요, 내게 더 복종을 한다거나 혹은 내 말을 더 잘 듣는다거나 공격성과 같은 안 좋은 습관이 고쳐질까요? 주인으로서 권위를 보여줘라, 복종 훈련을 시켜줘라, 이런 말인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복종 훈련에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요, 배를 보이게 몸을 굴려 위에서 이렇게 잡고 누르는 롤오버란 방법과 강아지 입을요, 손으로 잡는 머즐 컨트롤이 주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런 훈련법은요, 약 80년, 100년쯤 전에 미국의 야생 늑대 보호시설에서 늑대들을 관찰해 나온 논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훈련법인데요, 이 논문 자체가요,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오류가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은 취소된 이론입니다. 복종 훈련의 근거는요, 야생 늑대들이 무리의 리더에게 복종심을 표현할 때 가장 약한 급소인 배를 보이게 들어 누움으로써 나는 너를 리더로 존중하며 따른다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과, 또 늑대 무리의 리더는요, 다른 늑대 입을 살짝 물어서 자신이 무리의 리더임을, 서열상의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입을 물리는 쪽은요, 반항 없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리더임을 인정하는 이런 의식을 종종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요, 강아지를 배를 뒤집어 보이게 하는 롤오버와 또 강아지 입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는 머즐 컨트롤이라는 훈련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강아지가요, 이런 행동이나 또 훈련을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행동에 대한 공포심만 생기고요, 그나마 작게나마 형성됐던 신뢰마저 깨트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훈련 방법입니다. 첫째로요, 강아지와 늑대는 전혀 다른 동물이고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강제로 몸을 뒤집거나 종이 다른 사람이 입을 강제로 붙잡아 통제하는 것은요, 강아지의 정상 언어도 아니고요, 사실상 훈련이라고 볼 수조차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강아지와 서열에 대한 문제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알파롤 같은 내용은요, 80년 전에 나온, 그것도 내용상의 오류로 취소된 논문을 근거로 한 이론이니까 이제는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복종심이란 감정은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복종심이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요,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요, 정말 복종심과 충성심으로 똘똘 무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 훈련은요, 단지 공포심과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강아지를 통제하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훈련은요,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요, 강아지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고요. 공포심으로 인해 공격성은요 오히려 나중에 더욱더 증가하게 되며 다른 여러 가지 행동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요 타협하여 서로 맞춰가며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그 기질과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일시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언젠가는요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성이란요 강아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성의 범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우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은요 이 공격성을 비정상으로 분류하고요, 원인을 분석하고 약물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면요 치료를 하고,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환경적인 변화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사람은요 서열 관계가 아닐 뿐더러 어떤 경우에도 복종 훈련이 효과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공격성은요 치료의 문제이지 훈련의 문제가 아님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공격성을 복종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